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소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강해서 조정받기보다는 오미크론 확산세도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테이퍼링에 이어서 긴축도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힘이 좀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서는 어느 때부터 주도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주도주를 국면 돌파주라고 제가 전에 그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번 장세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면 돌파주로서 어떤 그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승 논리는 사실 풍부합니다.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이제 그 지금 화면에서와 같이 비메모리 부분, 특히 이제 파운드리 부분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저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닉스보다 레벨이 떨어진 회사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퍼가 대략 한 15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PBR이 막 2.1배, 2배 정도 되는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퍼가 12배 불과해요. 그리고 PBR도 지금 1.6, 7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해서도 지금 한 30% 정도가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논리, 명분만 충분히 받쳐준다면 뭐 삼성전자도 얼마든지 주가 역시도 이제 거듭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삼성전자를 그 많이 추천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사실 그 비메모리 특히 이제 파운드리 성장세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평가 요인을 뭐 굳이 저는 꼽으라면은 현금 자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장성이 좀 사실 좀 떨어져요. 성장성이. 그런데 역시 그 비메모리 분야, 뭐 파운드리가 됐던 팹리스보다는 사실 그 파운드리 부분이 캐파가 워낙 크죠. 파운드리 쪽에서 성장성을 견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그리고 아울러서 2022년도서부터는 삼성전자가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그 파운드리, 비메모리 성장성이 계속해서 어떤 그 모멘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 지수가 올라야 되고,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또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겠죠.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을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이제 그 달러당 1,080원으로 원화가 최고 강세였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1월 11일 날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1년 가까이, 뭐 1년 가까이가 아니라 뭐 1년을 조정받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어요. 달러당 원화 환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도 지수 자체는 뭐 크게 무리 없는 것 같은데 지난 그 1월 달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약세 기조로 하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 11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지죠. 달러당 이제 1,196원 고점을 찍고 이제 원달러 환율 다시 좀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처럼 대략적으로 이제 달러당 1,190원에서 1,195원 정도 그 정도는 상당히 저항 역할을 가능성이 높겠고 또 그 부근에 오면 1,190원 정도 부근에 오면은 외국인들도 기조적으로 뭐 순매수세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 최근 보고서 중에서 미래세 이제 보고서가 되겠는데 다른 보고서들은 사실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 거의 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미래세 그 보고서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은 파운드리 외형 본격 성장해라는 그 제목으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가 기업이 좋아질 수 있는 최적의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죠. 특히 이제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어떤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TSMC도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뭐 하여튼 그 절대 최고의 어떤 그 수혜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 아래 내용 보시면 AMD는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CPU 회사죠. 인텔과 함께 이제 그 CPU를 만드는 회사인데 AMD의 이제 밀란 X는 이제 CPU 그 제품 이름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M1 프로, 그리고 애플의 M1 맥스 이것도 이제 그 애플의 CPU 제품 명이 되겠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고성능 단일 칩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파운드리 있어서 파운드리 뭐 원천 기술 의존도가 뭐 커진다는 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어와 캐시 성능에 비례해서 D램이 증가가 동반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D램과 이제 같이 동반은 된 거죠. 우리 코어라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뭐 듀얼 코어, 지금 이제 뭐 쿼드 코어까지 나온 거고
캐시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뭐 양이 이제 많이 쌓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상용 범용 칩으로부터 의존도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려는 클라우드 및 자율주행 업체들의 자체 칩 디자인 수요 또한 결국 파운드리 수요 증가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실 그 삼성전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를 이제 많이 추천할 때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 반도체 뭐 디램이 됐든 대립이 됐든 이제 뭐 파운드리 됐든 반도체 역시도 4차 산업의 어떤 플랫폼이라는 얘기죠. 플랫폼. 4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그 뭐 하드웨어지만 이것도 역시 그 뭐 플랫폼으로 우리가 뭐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2년 5나노 공정의 수율 안정화. 지금 5나노를 양산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 두 곳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TSMC 점유율이 높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뭐 6대 4, 뭐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특히 이제 그 모바일 쪽에 자체 칩을 또 생산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 좀 유리한 어떤 위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3년은 이제 3나노 기반의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이제 많이 좀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등 선도 업체와의 격차를 좁혀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 선도 업체라는 것은 뭐 TSMC를 의미하겠죠. 목표 주가를 뭐 84,000원 잡았는데 굉장히 좀 뭐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84,000원이면 지금 77,000원이니까 굳이 뭐 매수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산다면 대략적으로 10만 원 정도, 최소한 뭐 9만 원 정도는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또 밑줄 부분 보시면 2020년 비메모리 외형 성장 30% 이상이 기대가 되며 본격 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뭐 섹터별로 한번 나눈다면 반도체도 이제 그 메모리하고 비메모리죠. 뭐 메모리, 그다음에 비메모리,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모바일, 그다음에 뭐 가전 이렇게 5개의 섹터로 놓고 봤을 때 이 보시게 되면은 파운드리 쪽 성장성이 가장 돋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보고서에서는 매년 이제 한 30%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어떤 저평가 요인을 재평가시키고 오히려 이제 그 뭐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SMC와 구도가 뭐 5대5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6대4, TSMC 60%, 삼성전자 40% 정도 시장 구도가 정해진다면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신고점 96,000원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돌파해서 뭐 20만 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LSI 보통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제 파운드리 구분을 하죠.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팹리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팹리스. 자, 그런데 이제 팹리스 영량보다는 사실 그 파운드리 영량이 크죠. 또 캐파 자체도 이제 크고요. 2021년 1분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분기 이제 4조 3천억 매출입니다. 4조 6천억, 5조 3천억, 5조 5천억. 그다음에 이제 2022년 내년도 이제 전망치가 되겠는데 5조 3천억, 5조 6천억, 6조. 그래서 내년도 4분기에 6조 2천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램에 비하면은 디램의 거의 30% 수준이에요. 예전에 굉장히 미비했는데 계속해서 디램도 이제 같이 동반 성장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사실 그 파운드리 분야가 훨씬 세다.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여기 아래 보시면 디스플레이라든가 혹은 모바일이라든가 막 가전인데 이런 성장성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쉽게 얘기하면 저퍼예요. 저퍼 혹은 저 PBR인데 우리가 뭐 PBR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PBR이 낮다는 것은 가치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인기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있죠. 존 메이나드 케인즈.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 대회 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데 그러면 인기가 없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인이. 그 요인이 저는 그 성장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성장성의 어떤 그 결정적인 모멘텀 역할하는 것이 저는 비메모리 특히 이제 파운드리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조금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보고서에도 이제 디램과 성장을 같이 하지만 결국은 파운드리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고 파운드리든 뭐 디램이든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의 우리가 플랫폼 그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만든 뭐 제가 어디서 이제 뭐 인용을 한 건 아니고요. 인용하고 제가 나름대로 만드는 말인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18년도 58조였죠. 58조 9천억 정도. 이때가 사상 최고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27조, 35조, 작년에 35조, 36조 정도. 올해 예상 영업이 한 52조, 53조 정도 보고 있죠. 이 정도면 뭐 굉장히 흐름이 좋죠. 2022년도는 너무 좀 박하게 잡은 것 같아요. 하여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좀 괜히 상당 부분 좀 보수적으로 좀 전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올해 예상 퍼가 대략 한 13배 정도가 되면 13배 정도. 올해 내년도 한 12배. 그리고 PBR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1.7배, 6배 정도가 되는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퍼가 대략 퍼라는 게 매일 변하기 때문에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가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퍼라든가 PBR이 좀 같이 이제 변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대체적으로 퍼가 한 15배, PBR이 2.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논리든 말이 안 되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삼성전자의 본사가 미국 뉴욕에 있었다면 지금은 10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겠죠. 당연히.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약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뭐 약점이자 뭐 강점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성장성이 좀 떨어져요. 성장성이. 마이크로는 테크놀로지는 지금 사실 그 하이닉스보다 한 단계 레벨 아래가 되겠지만 굉장히 역동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또 뭐 간혹가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사실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반도체 전쟁입니다. 반도체 전쟁. 특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또 심하죠.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1월 11일 날 96,000원. 앞서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을 봤죠. 1월 달에 원화가 제일 강세였고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약세 기조 속에서 삼성전자도 같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을 이제 같이 놓고 본다면 또 우리가 투자하는데 상당히 저는 뭐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1년 동안 주가 빠졌어요. 96,000원에서 이제 68,000원까지 빠졌고 지금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투매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살표를 표시했죠. 저는 이 투매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투매로 인해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다는 거죠. 물론 이렇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투매 나오기 전까지도 많이 빠진 거거든요. 사실 많이 빠졌는데 거기서 투매가 두 차례 나오면서 골이 깊으면 사실 산이 높은 거죠. 지금 뭐 사실 그 모든 전문가들이 삼성전자를 다 얘기할 겁니다.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 네페스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2022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후공정 중에서도 이제 그 패키징 기술이 사실 그 핵심이거든요. 파운드리에. 거기에 절대 강자가 또 이제 네페스죠. 네페스. 오늘 자 지금 그 1시 7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35,800원, 36,000원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저희 그 회원분들께도 36,000원 미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매수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부담이 없죠. 네페스도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바닥에서 지금 삼성전자 흐름하고 차트 흐름하고도 상당히 그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르는 파동으로 우리가 결정이 된다면 뭐 삼성전자도 좋지만 네페스 수익률 차원에서는 네페스가 또 상당 뭐 수익률 차원에서는 네페스가 훨씬 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파동은 뭐 나중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상승하는 파동은 궁극적으로 되겠죠. 뭐 기간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선 이제 그 96,000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대내외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만만치는 않겠으나 여하튼간에 삼성전자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살면은 시장 전반이 삽니다. 어제 제가 하이브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브가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최근에 조정받는 이유 중에 뭐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매기가 끊어진 거죠. 하이브는.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아버리잖아요. 상승 흐름 쪽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리면 같이 오르는 거죠. 물론 앞서거니 두서거니 하면서 혼조 차원에서 이제 앞서거니 두서거니 같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주도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주는 국면 돌파주인데 삼성전자 오르면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 종목이 거의 대부분 다 같이 다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상당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를 향해서
주도주가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에 후속주가 나오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장 전반의 어떤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 논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저희 그 법인 계좌인데 입금하시고 문자로 입금자 조람을 보내주시면은 뭐 편안하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회원 가입이 확인되면 저희가 한 두 종목 정도, 두 종목 내지 한 세 종목 정도 브리핑이 나갑니다. 문자로 요약해서 나가는데 그 내용을 잘 이제 모르니까 좀 생소한 언어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가입이 확인되면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